디자이닝 라이프 투게더 TV 홈쇼핑 개척자에서 글로벌 온라인 커머스 리더로 도약. 1994년 우리나라 최초의 홈쇼핑 기업으로 출범한 GS샵은 지난 25년간 홈쇼핑의 역사를 만들어 나가며 성장해 왔습니다. 홈쇼핑의 역사를 새롭게 쓰고 있는 GS샵은 취급액 1위, 점유율 1위 기업으로 이는 대한민국 소비자들의 선택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중국, 인도, 인도네시아, 베트남, 태국, 말레이시아 세계 7개 나라에서 현지 유력 글로벌 파트너와 함께 홈쇼핑 한류 문화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지난 20년간 TV 쇼핑 시장을 개척해온 GS샵. 이제는 모바일 쇼핑으로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며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고객이 있는 곳에 항상 함께하는 GS샵. GS샵은 제품의 가치를 고객의 마음에 심는 20년 TV 쇼핑 노하우를 바탕으로 다양한 제품 활용법을 제시하고 고객과 실시간으로 소통합니다. GS샵 모바일, 인터넷 쇼핑은 빅데이터를 활용한 고객 맞춤형 상품 소개, PC, MC 연동 강화 등은 물론 TV 쇼핑 노하우를 다양하게 적용해 새로운 쇼핑 환경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상품 판매형 데이터 방송에서 고객의 라이프 스타일을 아우르는 다양한 채널을 통해 고객과 만납니다. GS샵의 상품은 모바일, TV, 인터넷 등 다양한 판매 채널을 통해 소개되며 이는 상품 벤더에게는 더 넓은 기회를, 고객에게는 더 많은 편리함을 제공합니다. 상품을 넘어 가치를 전하는 곳 GS샵. GS샵은 브랜드의 가치를 극대화하는 밸류 에디드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보다 가치 있는 브랜드 상품을 만듭니다. 뿐만 아니라 해외 홈쇼핑 판로 지원 등 GS샵의 노하우와 자산을 활용해 다양한 중소기업 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이를 통해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쇼핑에 최적화된 주문, 배송 시스템으로 고객 중심 서비스를 실현합니다. GS샵은 차별화된 가치를 지닌 폭넓은 가격대의 다양한 상품을 판매합니다. 상품의 가치를 더해 최고의 브랜드를 만드는 GS샵. 이것이 바로 히트 상품의 원동력입니다. 열린 사고를 갖고 고객이 삶의 모든 순간을 더 즐겁게 디자인하도록 이끄는 것. 이것이 바로 GS샵의 사명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GS샵 에코 소셜 임팩트 프로젝트 네 번째죠. 4기 기초 교육의 사회를 맡은 사회자 박현욱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올해는 이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넘어서 더 많은 분들께 참여하실 수 있도록 온라인으로 이렇게 유튜브 생중계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이 기대하시는 다양한 정보들 그리고 특별한 경품 이벤트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끝까지 오늘 함께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먼저 오늘 기초 특강 총 3가지로 나뉘어져 있는데요. 첫 번째는요, GS샵 우리 관계자분이 직접 나오셔서 이 프로그램에 대한 프로젝트에 대한 설명을 해주실 겁니다. 두 번째는요, 에코 사회 혁신을 이루어서 달려가고 있는 우리 창업가분들의 생생한 그런 기록들 강연을 통해 들어볼 거고요. 마지막 세 번째죠. GS샵 에코 소셜 임팩트 선배님들이 직접 나오셔서 전하는 꿀팁. 굉장히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3가지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그리고요, 중간중간에 말씀드렸듯이 이벤트가 진행이 됩니다. 퀴즈를 드리거나 어떤 액션을 취하도록 요청드릴 건데 전혀 어렵지 않고요. 여러분들이 댓글로 참여해 주시면 저희가 선물을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제일 첫 번째 순서입니다. 말씀드렸죠. GS샵이 소개하는 소셜 임팩트 프로젝트 시간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희가 시작 중간중간 경품 이벤트가 진행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첫 번째 이벤트 제가 살짝 미리 말씀드릴게요. 잠시 후 우리 담당자님께서 나오셔서 프로그램 설명을 하실 건데요. 이때 화면에 송출될 프로그램 혜택 화면, 혜택입니다. 혜택 화면이 나오면 아래 영상 설명창에 적혀있는 주소로 여러분들이 그 캡처 이미지를 보여주시면 됩니다. 화면을 캡처하셔도 좋고요, 아니면 핸드폰으로 이렇게 찍으셔도 좋습니다. 그걸 보내주시면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현대인 필수품이죠, 치킨 2만 원권을 4분께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줄 깊게 보시다가 집중하시다가 얼른 캡처하셔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바로 첫 번째 순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그램에 대한 전반적인 순서와 그리고 소개를 해주실 GS샵 김은진 매니저님 모셨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온라인이기 때문에 박수소리가 들리지 않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격하게 환호해 주실 때 채팅창에 짝짝짝이라고 적어주시면 저희가 그 의미로 알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크린 너머로 격한 환호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은진 매니저님 나와주세요. 반갑습니다. 지금 제가 채팅 보고 있는데 좋습니다. 우와, 짝짝짝짝. 지금 홈쇼핑 GS님 관계자분이신 것 같아요. 가장 열렬한 환호를 보여주셨고요. 간단하게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GS샵의 김은진입니다. 네, 정말 보셨듯이 벌써 100분이 넘어가십니다. 150분 정도가 이렇게 애타게 기다리신 그런 분이 아니실까 싶은데요. 우리 관계자분께 듣는 그런 또 프로그램 소개는 좀 다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프로그램 소개 하나씩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GS샵 에코 소셜 임팩트 4기는 저희가 원래 2018년도부터 계속 진행을 하였고요. 1기부터 3기까지는 제조 분야의 창업팀을 지원을 하였습니다. 근데 특히 올해 4기는 환경 문제를 해결하고자 제조 비즈니스로 해결하고자 하는 창업팀과 창업가를 발굴해서 육성하고자 준비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벌써 4번째죠. 이번엔 특히나 키워드가 환경과 제조였습니다. 자, 프로그램의 대상은 어떤 분들일까요? 아무래도 창업을 진행하시려면 좀 어려움을 겪으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사업화 과정에서 초기 진행이 어려우신 분들, 특히 환경 분야의 제품을 가지고 아이디어화하기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팀들을 예비 창업팀부터 3년 미만의 창업팀까지 저희가 창업가 분들을 많이 모시고자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예비 창업팀에서부터 3년 미만이라는 사실 기억하시고요. 그럼 프로그램 일정에 대해서도 살짝 안내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난주 월요일부터 모집을 시작했는데요. 8월 성과 공유회까지 약 5개월 정도로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모집 마감은 3월 29일 자정까지 모집을 마감할 예정이고요. 총 20팀을 선발하게 됩니다. 선발된 20팀은 실전 교육을 이수하게 되고 또 그 팀 중에 저희가 우수한 팀 10팀을 선발해서 다시 집중 교육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상세 프로그램은 저희 홈페이지를 보고 확인하실 수 있으십니다. 맞습니다. 교육 잘 확인하시길 바라겠습니다. 20팀을 대상으로 실전 교육을 하고 그중에서 반을 가르는 거죠. 집중 교육은 10팀을 대상으로 진행이 된다는 말씀. 가장 중요한 건 며칠이라고 하셨죠, 매니저님? 3월 29일 자정까지입니다. 맞습니다. 11시 아니고요. 자정까지입니다. 29일 자정까지 꼭 확인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교육들이 왜 이렇게 많아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서 이 교육에 대해서 살짝 좀 포커스를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실전 교육에 대한 좀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실전 교육은 A부터 Z까지 환경 제조 창업을 위한 노하우 습득을 위해서 교육 프로그램을 준비하였고요. 또 그에 따라 현직 창업 전문가분들의 특강과 또 1대1 코칭까지 알차게 준비하였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실전 교육에 이어서 되는 게 집중 교육.
그죠? 이 중에서도 10팀을 좀 선발해서 하는 집중 교육에 대해서도 좀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수 교육생 10팀을 특별히 더 선정을 해서 집중 교육을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이 팀에 대해서는 시제품 제작과 사업 고도화 지원을 할 예정이고요. 특히 사회적 성과 측정과 펀딩 지원, MVP 제작 지원까지 할 예정입니다. 또한 앞서 진행했던 거와 마찬가지로 전 현직 창업가의 1대1 코칭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정말 듣기만 해도 뭔가 꽉꽉 채웠다 이런 생각이 마구마구 드는데요. 자, 이쯤에서 이벤트 퀴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잠시 후에요. 잠시 후 화면에 프로그램 혜택과 관련한 장표가 등장을 합니다. 그 화면을 찍거나 캡처해서 유튜브 설명창에 있는 구글 링크, 구글 닥스로 보내주시면 4분을 추첨해서 치킨을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바로 캡처해 주세요. 5초 드리겠습니다. 5, 4, 3, 2, 1 마감하겠습니다. 네, 중간에 집중하고 들으셨던 분들이라면 어렵지 않게 참여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자, 매니저님 이어서 프로그램 혜택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GS샵 에코 소셜 임팩트 프로젝트는 시제품과 상금 등을 포함한 1억 원 상당의 사업비를 지원할 예정이고요. 단계적이고 체계적인 창업 교육을 받으실 수 있고 또 홍보 및 브랜드 구축을 위한 자원 연계와 판로 개척을 위한 기회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맞습니다. 정말 1억 원 상당의 사업비 결코 적지 않거든요. 그리고 수많은 교육들까지 정말 혜택이 많은 것 같은데요. 자, 프로그램에 대한 전반적인 소개가 끝났습니다. 지원 방법에 대해서 다시 한 번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서 설명드렸지만 3월 29일 자정까지 에코 소셜 임팩트 홈페이지로 들어오셔서 신청하실 수 있으십니다. 네. 홈페이지 주소는 유튜브 설명창에 나와 있고요. 여러분 혹시 모르니까 지금 접속하신 유튜브 좋아요 그리고 구독하기 이런 거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접속하고 계신 분들 우리 채널 지금 보시는 채널에 구독과 좋아요까지 눌러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매니저님이 나오셔서 직접 설명해 주시니까 좀 더 정리되고 잘 와닿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먼 걸음 해주신 우리 매니저님께 채팅창으로 격렬하게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 정리해 주셨어요. 란최님이 1억 플러스 치킨이라고 맞습니다. 1억과 그 다음에 치킨까지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나나리아님이 했어요라고 보내주셨고요. 지금 격하게 박수까지 우리 매니저님께 감사의 채팅글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자, 우리 파트 1에서 이제 프로그램에 대한 프로젝트에 대한 지원 그리고 혜택 다양한 설명을 다 들으셨습니다. 자, 이번 파트 2에서는요. 에코 사회혁신 창업가분들을 모시고 그분들의 리얼한 인사이트 창업 스토리를 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을 모셨고요. 환경 문제를 비즈니스를 통해서 해결하고 있는 이노마드 박혜린 대표님과 모어덴의 최희연 대표님 모셔봤습니다. 저 또한 미리 이렇게 준비를 하면서 두 분의 창업 스토리 정말 궁금했는데요. 이번 강연을 통해서 준비하시는 모든 분들 좋은 인사이트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연사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강연은 도처에 있는 물, 이 흐르는 물로 누구나 쉽게 전력을 생산할 수 있는 휴대용 수력 발전기를 통해서 한국 아니죠. 세계 각국에서 열심히 지속 가능한 미래를 만들고 계신 분입니다. 소개해드릴 때 역시 격렬한 짝짝짝 박수 채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노마드의 박혜린 대표님 모셔보겠습니다. 나와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이노마드의 박혜린입니다. 오늘 이렇게 만나 뵙게 되어서 너무 반갑고요. 환경 에너지 분야의 제조를 고민하고 계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 이노마드가 지난 7년 동안 고민했었던 것 그리고 어떠한 문제를 어떻게 풀었는지 공유를 하면서 여러분들께 조금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최근에 아마 기후변화, 특히 환경 에너지 문제에 관심이 아주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은 과거에는 특정 누군가의 문제라고 생각했던 게 최근에는 우리 피부에 와닿을 정도로 점점 더 심각해지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과거에는 기후변화라고 하면 이게 특정 보고서에서 주로 언급이 됐는데 작년부터는 지금 그 좌측 하단에 로고가 보이시는 것처럼 패션 매거진에서도 등장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과거에 우리가 아폴로 프로젝트를 통해서 달로 탐사를 한다고 하면 새로운 기술을 부흥을 시키고 어떤 도전을 한다라는 미션이 더 컸었는데, 최근에는 여러 시나리오를 통해서 우리가 과연 50년, 100년 뒤에도 지구에서 살 수 있을까라는 질문에 그러지 못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2의 행성을 찾기 시작하기도 했습니다. 뭐 농업에서도 이러한 기후 변화 문제가 뭐 직접적으로 드러나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최근 가장 재미있게 본 게 지금 사진 뒤로 보이시는 게 데이터 센터예요.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처음으로 이 기후 변화로 인한 해수면 상승이 실제로 일어날 거라고 보고 거기에 대비하기 위해서 이 데이터 센터가 바다에 침수가 되어도 운영에 문제가 없도록 그 침수형 형태의 데이터 센터를 만들어서 현재 3년째 테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변화를 가장 빠르게 하고 있는 게 맥도날드인데요. 맥도날드는 우리가 기후변화 문제를 대응하기 위해서 전기차 사용과 보급이 대중화되는 시점이 멀지 않았다라고 보고 독일과 영국에 있는 모든 매장에는 전기차 충전소 설치를 의무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재밌는 건 이 롤스로이스라고 하는 자동차 브랜드가 작년 5월에 새로운 제품을 출시했어요. 혹시 여러분들께서 기사를 통해서 들으셨을 수도 있겠지만 이 자동차 회사가 꿀벌을 통해서 벌꿀을 만들어서 팔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기후변화 문제가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고 이 온난화로 인해서 가장 먼저 피해를 받고 있는 생명종이 꿀벌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심각성을 고객들과 공유하기 위해서 이러한 제품을 출시하기도 했습니다. 요즘 아마 하루가 멀다 하고 이런 ESG나 탄소 배출, 탄소 중립에 대한 뉴스들을 계속 보실 텐데요. 이러한 것이 이제 글로벌하게 어떤 패러다임이 전환되는 시점이라고 보고 작년 7월 한국에서는 정부 차원에서 2050년까지 대한민국에는 이 탄소 배출의 순 배출량을 0.5를 하겠다라고 공표를 하시고 모든 부처가 여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정책을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올해 2021년이라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역사적으로 이 환경 에너지라고 하는 게 과거에는 책임에 대한 소재였다면 정말 비즈니스와 일상을 바꿀 수 있는 어떤 주도할 수 있는 변곡점에 서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노마드는 이러한 변화에서 저희가 주도할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으로서 에너지 시장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그 이유는 이 기후변화의 주요 원인이 이산화탄소 배출이고 이산화탄소 배출의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게 에너지입니다.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게 과거의 석탄과 석유와 같은 그런 화석 연료 기반의 에너지를 친환경 에너지로 전환을 하면 된다고 생각을 하지만 저희는 단순한 에너지원의 전환을 넘어서서 생산을 하고 전달을 하고 저장하고 공급하는 시스템이 새롭게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러면 앞으로 다가올 에너지 수요를 대응을 해서 미래에 맞는 새로운 에너지 솔루션을 개발하자라고 하면서 개인화된 형태의 수력 발전기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저희가 하고 있는 사업을 소개를 드리면 도대체 왜 이런 일을 하게 되었냐 굉장히 궁금해 하시는데요. 간략하게 저의 개인적인 경험과 배경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지금 이 휴대용 수력 발전기를 통해서 굉장히 좀 국내외 다양한 기관들과 정부로부터 아마 앞으로 지향해야 될 우리의 미래, 혁신이라는 주제로 굉장히 많이 소개가 되고 초청을 받고 있는데요. 이런 외신들을 통해서도 소개가 되기도 했었고 최근에는 뭐 인도와 미국 정부에서 주최하는 행사 아니면 파리시청에서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그런 여성으로 초청이 되기도 했었고요. 이러한 변화들을 만드는 배경에서 제가 어떤 특별한 백그라운드가 있었거나 뭐 좋은 네트워크가 있어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저는 제가 스스로 저에 대한 어떤 차별화된 강점 아니면 저의 특별했던 점을 뭐냐고 물어보신다면은 아마 스스로에게 계속해서 왜라고 질문하는 습관이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우리가 일방적으로 주어진 공급된 것들을 우리가 수용했다라고 하면 저는 끊임없이 왜 이걸 이렇게 써야 되지? 왜 이게 이렇게 공급이 되어야 되나? 혹시 이런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것들이 필요한가라는 고민을 하는 게 아마 저의 큰 차이점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한 또 직접적인 그 배경은 제가 여행을 하면서 이제 경험했었던 것에 기인을 하고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새로운 도전을 하면서 질문을 하는 걸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여행을 많이 하게 됐었는데 2006년 제가 21살에서 22살로 전환이 되던 시점에 인도로 여행을 갔습니다. 한 9개월 정도 배낭 여행을 하면서 인도라고 하는 국가가 가지고 있는 문화, 아니면 자연환경,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음식이 저에게는 굉장히 새로운 영감을 주는 그런 자극들이었었는데요. 거기서 가장 큰 저에게 변화를 줬던 것이 이 산간 마을에서의 하룻밤입니다. 제가 트레킹을 하고 그 숙소가 마땅히 없어서 지역에 있는 그 지역 주민에게 신세를 지게 됐었는데요. 하룻밤을 그분 집에서 머물면서 제가 처음으로 느꼈던 게, 전기를 쓰는 게 당연하지 않은 곳이 있구나라는 경험이었습니다. 우리는 당연히 어두워지면 불을 켜서 밝히는데, 이런 산간 지역에 살고 계신 분들은 어두워지면 그냥 어두운 채로 생활을 하는 게 당연한 삶을 살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모습들이 너무 인상적이어서 사진을 찍고 있었는데, 그 꼬마가 제 카메라를 보고 너무 신기해해서 제가 소개를 해줬더니 이 친구는 한 번도 태어나서 이런 전자기기를 본 적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런 카메라나 아니면 그 전자사전 같은 걸 선물을 해주려고 했었는데, 문제는 이 친구가 사는 집에 전기가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전자기기를 가지고 있어도 쓸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때부터 이 에너지라고 하는 문제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요소고, 그리고 어떻게 에너지에 접근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가 앞으로 내가 풀어야 될 숙제다라고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우리가 2013년쯤을 기점으로 초연결 시대에 들어서고 있다라는 얘기를 자주 하게 되는데요. 우리는 과거의 어느 때와 비교를 해도 비교가 되지 않을 만큼 점점 더 연결이 되어 있고 더 데이터 기반으로 디지털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진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개발도상국에서는 과거의 그런 학교, 금융, 어떠한 경제 생산을 할 수 있는 모든 활동들이 우리 과거의 인프라가 부족했기 때문에 빠르게 모바일 기기를 통해서 대체가 되고 있고 빠르게 그 보급 속도가 늘어나고 있는데요. 여전히 문제는 기술이 발전했기 때문에 기기의 보급 속도나 그 가격은 낮아지고 있지만 에너지를 공급할 수 있는 시스템 자체는 새로운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 된 거죠. 그런데 저희가 보고 있는 기회는 새로운 에너지에 대한 수요가 과거와 비교했을 때 차이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로 중앙 집중 형태의 에너지를 생산, 수송, 공급하고 있는 그 방법으로 에너지를 쓰고 있는데 최근 우리가 모바일 기기를 많이 쓰죠. 그렇다 보니까 이러한 기기의 사용으로 과거에는 실내에만 제한되어 있었던 전력 수요가 야외로 빠르게 확장이 되고 있고요. 그런데 야외에서 생겨나고 있는 전력 수요는 110V, 220V가 아니라 USB라고 하는 새로운 표준, 5V의 굉장히 낮은 전기를 쓰고 있습니다. 그 뜻은 우리가 앞으로 필요한 새로운 전력 수요가 큰 발전기, 많은 전기가 아니더라도 작은 전기를 필요할 때 적재적소에 공급하는 것이 더 중요한 시대가 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그 변화의 흐름을 증명하듯이 2014년, 15년부터 미국에서는 이렇게 휴대할 수 있는 사이즈의 태양광 발전기, 바이오매스, 열 변환 소자와 같은 제품들이 빠르게 시장에 출시되었고, 이 회사들이 만드는 시장의 규모가 미국에서만 1조가 넘었고 연평균적으로 86%의 성장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기존에 우리가 전력을 생산하고 공급하는 시스템을 벗어나서 자연 에너지를 가지고 직접 내가 필요한 전기를 생산해서 만들 수 있는 어떠한 솔루션을 해보자라고 하면서 에너지와 유목민을 뜻하는 노마드의 합성어로 이노마드라는 회사를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처음에 저희가 시작을 했을 때 많은 분들이 내가 필요하면 보조 배터리도 있고 카페에 가서 충전해도 되고 과연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라는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 그런데 당시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임팩트 투자를 주도하고 계셨던 이덕준 대표님이 한국으로 들어오셨고, 제가 처음으로 저는 들고 다닐 수 있는 휴대용 수력 발전기를 만들겠습니다라고 했을 때 이건 정말 앞으로 필요한 거고 정말 너가 잘할 수 있는 거니까 투자를 하겠다
라고 앉은 자리에서 30분 만에 투자를 결정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정말 너가 만들려고 하는 휴대용 수력 발전기라는 게 어떤 건지 궁금하다라고 하면서 며칠 뒤에 이제 저희 사무실을 방문하셨는데요. 그때 이제 제가 만든 휴대용 수력 발전기를 보시고는 이렇게 만든 건 줄 알았으면 투자를 안 했을 것 같다라고 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저는 어떤 중공업이나 플랜트 쪽에서 일을 하다가 왔기 때문에 휴대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건 별도의 어떤 건설 구조물이 없이 사람이 이동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보통의 일반 소비자들이 생각하는 휴대용이라고 하는 개념이 제가 생각하는 정의와 많이 달랐던 거죠. 그래서 저희가 처음 생각을 한 게, 접근 방법은 휴대용 수력 발전기지만 이게 한 번도 시장에 나와본 적이 없는 컨셉이기 때문에 그럼 소비자들이 필요로 하는 형태의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는 더 많은 테스트가 필요하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돼서 저희가 아예 이 첫 파일럿 테스트를 청계천으로 선정을 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형태가 조금 더 작게 바뀌었죠. 여전히 크긴 하지만 조금 더 작은 사이즈의 형태로 저희가 발전기를 만들어서 청계천 광통교 하부에 흐르는 물을 가지고 직접 전기를 만들어서 스마트폰 아니면 뭐 그런 USB 전원을 공급할 수 있는 스테이션을 만드는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이제 본격적으로 진행하기 전에 사전에 파일럿 테스트를 진행하던 건데, 물이 흐르면 터빈을 돌리고 전선을 통해서 전력이 공급이 되어서 안전하게 정류를 하고 필요한 USB 전원으로 쓸 수 있도록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실제로 청계천의 스마트 충전소라는 컨셉으로 지금 그 강물 안에 보이는 게 이제 저희 소형 수력 발전기고요. 이렇게 스테이션에 매 시간당 5개를 충전할 수 있도록 제공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과연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느냐라고 굉장히 회의적인 의견이 많았었는데, 실제로 저희가 2014년 8월부터 10월까지 런칭을 했을 때 20만 명이 여기를 다녀가셨어요. 다녀가시고 공통적으로 말씀하시는 게, 이 청계천이라고 하는 공간이 사실 서울이라고 하는 메가시티 안에 있지만 전기가 없는 곳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흘러가던 곳이 전기가 있음으로써 머물게 되고 이야기를 하게 되고 문화나 어떠한 새로운 생산을 하게 되는 공간으로 바뀌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내가 쓰는 전기를 직접 그 온사이트에서 눈으로 보면서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사람들의 인식과 행동을 변화할 수 있는데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다행히 저희가 3개월 동안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면서 한국을 포함해서 해외 주요 외신들을 통해서 이 프로젝트가 소개가 됐었는데요. 이 프로젝트를 통해서 기존에는 저희가 찾기 굉장히 힘들었던 이런 수력 발전에 대한 수요를 다양하게 발굴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이제 소개하는 영상을 보고 생각보다 흐르는 물을 자산으로 가지고 있는 곳들이 많아요. 그런 뭐 제조 공장이라든지 화학 공장이라든지 양식장, 하수 처리장, 하수 처리장 등 굉장히 다양하게 많은데, 문제는 저희가 이 사이트를 다 방문을 해보니까 모든 장소의 수심이라든지 유속이라든지 저희가 사용할 수 있는 환경 조건이 다 다르더라고요. 그러면 저희가 각각의 수요에 맞춤형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이거는 스타트업으로서 처리를 하기에는 굉장히 무리가 있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하나의 정형화된 표준 제품을 대량으로 판매할 수 있는 시장이 있을까라고 고민을 하다가 발견하게 된 게 미국의 캠핑 아웃도어 시장입니다. 미국 캠핑 아웃도어 시장은 단일 시장으로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고요. 대한민국의 전체 인구보다 많은 사람들이 미국에서 매년 활발하게 캠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4년부터 모든 국립공원에서 그 휴대용 디젤 발전기 사용을 금지를 하면서 어떤 휴대용 전원에 대한 수요가 생겨났었고, 그리고 친환경에 대한 그런 중요성이나 필요성이 늘어나게 되면서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휴대용 신재생 에너지 발전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저희는 정말 이 시장에 기회가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면서 배낭을 짊어 싸고 보스턴으로 가서 미팅을 하고 차를 빌려서 저희가 3개월 동안 보스턴에서 샌프란시스코까지 60개 캠핑장을 직접 다니면서 정말 흐르는 물이 있을까? 물을 가지고 사람들이 전기를 만들어서 쓸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한 수요가 있을까? 구매할 수 있을까? 이런 질문들을 가지고 답을 찾아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희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테스트를 하고
지금 아마 생각하면 제가 보낼 수 있는 가장 밀도 높은 시간을 약 1년 반 동안 보냈었던 것 같은데요. 많은 분들이 우리 제품을 보면 기술적으로 되게 개발하는 게 힘들지 않았냐라고 하시지만 사실은 한 번도 정형화된 적이 없는 제품을 정의해서 만들고 고객을 찾아 나가는 과정이 굉장히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우선 미국에서 시장 조사를 했을 때 첫 번째는 수요가 분명하게 있다. 그리고 고객들도 분명하게 여기에 대한 구매 의사가 있다. 다만 이것을 어떻게 하면 판매가 되고 보급이 되고 사용할 수 있을 만한 형태의 상용 제품으로 만들 것이냐를 굉장히 많이 고민을 했었고 그 과정에서 많은 분들을 만나 뵀었고요. 아주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2016년에 처음으로 저희가 오스틴에서 개최된 사우스 바이 사우스 웨스트에서 처음 제품을 소개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생각보다 많은 고객들이 우리 제품에 열광을 해주셨고 그 덕분에 저희가 킥스타터라고 하는 크라우드 펀딩 플랫폼을 통해서 약 2억 원 정도의 모금을 성공적으로 만들어냈고 이제 생산과 제품 출시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저희가 지금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휴대할 수 있는 사이즈의 수력 발전기를 만들어서 정식으로 런칭을 했습니다. 제품을 저희가 만들 때 사이즈에 대한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었는데 휴대용이기 때문에 많은 우리 그 잠재 고객들의 의견은 물병 정도 사이즈였으면 좋겠다. 그래서 백팩에 내가 포켓에 꽂고 다닐 수 있을 정도의 사이즈면 휴대용이라고 내가 생각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리고 무게가 너무 무겁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가격대는 20만 원에서 25만 원 사이 정도였으면 좋겠다. 그리고 배터리의 경우에는 내가 이 제품을 사용하는 목적이 하루 동안 필요한 조명이나 아니면 스마트폰 한 대 또는 두 대를 충전하기 위한 거다라고 해서 저희가 어떤 모든 요소들에 대한 규격을 정리했었고요. 특히 이게 친환경 에너지로 생산을 하고 있지만 제조 공정 자체도 저희가 환경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해야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굉장히 여러 가지들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제품에 사용되는 모든 플라스틱들은 기존의 그 컴포지션이 복잡한 플라스틱을 쓰지 않고 호모폴리머라고 하는 고밀도의 호모폴리머 레진을 쓰면서 원가로 보면은 한 6배에서 7배 정도가 높아지지만 혹시나 불량이 생기거나 제품 수명이 끝난 제품은 저희가 다시 수거를 해서 재생산을 할 수 있는 클로즈드된 루프를 만들기 위해서 그 소재를 선정을 했고요. 그리고 우리 제품에 사용된 모든 전자회로들은 납을 사용하지 않아서 생산 과정에서 미치는 환경 영향을 최소화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그리고 특히 환경 에너지 제품은 이 성능에 대한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과거에는 의미만 가지고 메시지를 전달을 하는 게 많았다면 그걸 통해서 고객들이 기존에 필요한 부정적인 경험을 한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정말 좋은 퀄리티의 제품을 출시하겠다라고 목표를 하면서 지금 제품에 채택된 배터리는 당시에 테슬라 배터리 자동차에 들어가는 전기 배터리와 동일한 퀄리티의 셀을 적용을 했습니다. 그렇게 이제 제품을 생산을 하고 완충된 배터리는 분리해서 이렇게 USB 전원으로 쓸 수 있고 저녁에는 랜턴으로 같이 쓸 수 있도록 저희가 설계를 했고요. 많은 분들이 흐르는 물에 넣어두고 사용하시기도 하지만 현재 저희가 출시한 이후에는 90% 이상의 고객들이 이렇게 카누나 카약을 탈 때 뒤에 매달아서 많이 쓰고 계십니다. 저희가 제일 처음 판매를 위해서 했었던 것은 우리 제품을 가장 가치 있게 잘 쓸 수 있는 과학자, 탐험가들을 선정을 해서 우리 제품을 스폰서를 해주고 피드백을 받는 거였는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파푸아뉴기니 동굴을 탐험하는 탐험가 팀, 아니면 이런 패들보드를 타고 바다를 건너서 어떤 기부 활동을 하는 그런 팀, 아니면 남극, 북극에서 탐사를 하는 팀원들, 네팔과 같은 이제 산간 지역에서 이런 환경에 관련된 탐사를 하는 팀들을 후원을 하면서 저희가 아주 극한 지역에서 정말 우리 제품이 어떻게 유용한 가치를 가지는지를 고객들과 소통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전기를 만들어서 사용한다라는 것 자체를 새로운 문화로 저희가 전달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었는데요. 현재 시간상 저희가 영상을 모두 보여드릴 수는 없지만 2018년 저희가 8월에 한강 뚝섬에서 탄천 합수부에 이 작은 발전기를 100대를 동시에 설치를 하고 만들어진 전기를 통해서
그 뚝섬 한강공원에서 같이 영화를 보는 캠페인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신재생 에너지라고 하는 게 멀리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주변에서도 가능하고 누군가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도 참여할 수 있는 것이다라는 메시지를 같이 공유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었고요. 그리고 요거는 불광동에서 진행했었던 비건 페스티벌인데 야외에서 하는 행사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보통 이렇게 익스텐션을 가지고 와서 코드를 꽂아서 쓰시거나 아니면 휴대용 디젤 발전기를 많이 쓰시는데 저희는 홍천에서 만든 아니면 한강에서 만든 이런 휴대용 수력 발전기 배터리를 연탄 배달하듯이 이렇게 배달을 해드려서 야외에서 직접 깨끗한 전기를 쓰실 수 있도록 그렇게 제공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많은 분들이 고민을 하시겠지만 그 직접 생산을 하고 제조를 하는 것에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 만들어진 제품을 스케일업하기 위해서 어떠한 다른 도메인들과 융합을 해서 확장을 할 거냐에 대한 고민도 많이 하시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노마드도 이 휴대용 수력 발전기라고 하는 제품에 새로운 부가가치를 낼 수 있는 새로운 도메인들에 대한 발굴을 많이 했었는데 첫 번째가 바로 교육입니다. 우리 제품의 사용자들의 피드백을 보면 5600mAh라고 하는 배터리의 용량, 5W라고 하는 발전 용량에 대한 이해를 계속 사용하면서 쌓아가시는 거죠. 그래서 쓰시고 돌아오셔서 집에서 보시면 내 노트북이 120W네, 120W 전력을 공급하려면 수력 발전을 몇 시간 해야 되네 라는 개념이 생기신 겁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저희한테 이걸 다음 세대들이 우리 아이들이 직접 생산하고 경험할 수 있는 교육 콘텐츠로 만들어줄 수는 없겠냐라는 피드백을 많이 받았었고 그래서 저희가 작년 하반기부터는 본격적으로 다음 세대를 위한 그런 친환경 에너지 교육 콘텐츠로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하지 않고요. 직접 제가 보여드린 것처럼 이러한 그 제품을 직접 조립을 해보고 강에 나가서 전기를 만들어보는 경험을 하는 그런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이 10대들의 환경 에너지에 대한 수용성이나 적극성이 우리 기성세대들하고는 굉장히 온도차가 있어요. 훨씬 더 태어나면서부터 미세먼지나 이런 폭염이나 폭설과 같은 문제를 경험하다 보니까 기후변화 문제를 내 문제라고 생각하고 해결하기 위해서 굉장히 적극적이라는 걸 저희가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짧은 사진이지만 저희가 대구에 있는 하빈초등학교라는 곳에서 같이 교육을 하고 진행을 했었는데 사실 휴대폰을 충전한다라고 하는 경험이 특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직접 내가 물에서 전기를 만들어서 휴대폰을 충전해 보니까 그게 굉장히 큰 충격이었나 봐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내가 쓰는 전기가 어디서 오는지 질문을 하기 시작했고 아이들이 자발적으로 워킹그룹을 만들어서 탄소 배출 저감을 하기 위한 가이드라인도 만들었다고 제가 소식을 듣고 참 기뻤습니다. 다음은 저희가 조금 더 글로벌 시장으로 확장하기 위해서 고민하고 있는 게 우리 휴대용 수력 발전기를 사용하면서 탄소 배출을 저감할 수 있는 저감 성과를 정량화함으로써 탄소 배출권이라고 하는 유형적인 경제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밸류와 연결을 시키는 겁니다. 우리 제품이 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카누나 카약과 같은 동체 뒤에 매달려서 쓸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게 개발도상국으로 가게 되면 똑같이 어업이나 조업을 하시는 분들의 배 뒤에 매달아서 쓸 수가 있어요. 그런데 현재 많은 개발도상국에서는 전력 보급이 굉장히 불안정하기 때문에 대부분은 그 화석 연료 기반의 값싼 전기를 많이 쓰시는데 이러한 그 에너지 접근성이 없는 분들에게 우리 제품을 기부를 하고 이들의 사용 실적을 탄소 배출 저감 성과로 연계를 하면 저희가 충분히 더 임팩트를 스케일업 할 수 있는 모델이 나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 휴대용 수력 발전기는 물이 흐르는 속도에 비례를 해서 발전을 하기 때문에 그걸 반대로 생각해서 발전된 그 데이터의 패턴을 분석을 하면 설치 지역의 유속값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가장 주목하고 노력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는 이 자체를 발전기를 벗어나서 설치된 지역의 그런 유속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센서로 만드는 것에 굉장히 좀 고민을 많이 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앞으로 이 흐르는 물이라고 하는 것이 새로운 부가가치를 낼 수 있고 환경 에너지에 긍정적인 기여를 할 수 있는 제품으로 만드는 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뭐 짧은 시간이었지만 그 의미 있는 전달이 되었길 바라고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노마드 우리 박혜린 대표님 너무 잘 들었습니다.
댓글창 보면서 같이 듣고 있었는데 뭐 대표님의 열정 의지 너무 멋지세요 이렇게 표현하신 분도 계셨고 사용 중인데 제품이 너무 재밌어요라고 말씀하신 분도 계셨는데 제일 많이 채팅창에 올라온 게 신기합니다라는 반응이 제일 많았습니다. 보통 그런 반응 많이 들으시죠? 네, 네, 맞습니다. 자, 앞으로도 이노마드의 성장이 굉장히 기대가 되는데요. 자, 기초특강 사전에 신청을 하신 분들께 저희가 질문을 2가지를 받아봤어요. 네, 네. 그래서 그 2가지 질문을 지금 대표님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요. 이노마드 앞으로의 성장 가능성 어디에 포인트를 두고 계신지 그런 질문하신 분이 계셨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마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던 내용에 조금 힌트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노마드는 그 휴대용 수력 발전기라고 하는 제품을 만들었고 이걸 조금 더 확장하기 위해서 정말 다양한 도메인들과 다양하게 협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발전기를 이용한 교육, 탄소 배출권 아니면 데이터 사업으로 확장을 하면서 조금 더 성장할 수 있는 모멘텀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부분 네. 중에 교육 쪽이 좀 인상 깊었는데 사실 저희가 전기 사용하면서 전기세를 걱정하지 100와트나 사용했네 이렇게 생각하진 않잖아요. 맞습니다. 네. 근데 그 기로 보면서 정확히 몇 와트가 드는지 인식이 들면 전기 좀 아껴야겠다는 생각이 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굉장히 멋지세요. 자, 2번째 질문입니다. 사업 초기 주변에서 많은 반응이 있었을 것 같아요. 사실 이건 뭐 대표님뿐만 아니라 뭐 뜬구름 자는 소리 하지 마라. 맞습니다. 그냥 네. 야 현실적으로 생각해라 이런 말들이 많았을 것 같은데 그때 그 대표님이 그 초반에 그런 주변의 반응을 이겨낼 수 있었던 마인드셋 어떤 비결이 있었을까요? 아마 많은 분들이 고민을 많이 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시작 단계에서 응원보다는 걱정 때문에 더 많은 말씀들을 하실 텐데 저는 아주 다행이었던 게 저와 미션을 같이 하는 팀들을 만날 수가 있었고 저희는 분명히 에너지에 대한 문제는 시간의 문제지 제기가 될 시점이 올 거고 앞으로의 새로운 솔루션이 필요하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만 이제 이게 어떻게 언제 만들어질지는 저희가 풀어가야 될 숙제였지만 주변에서 다양한 걱정들을 하실 때 저희는 차라리 빠르게 프로토타이핑을 하고 검증하고 우리가 답을 만들어내는 방법을 가지고 지금까지 올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또 들으면서 굉장히 인상 깊었던 게 인도 배낭여행도 혼자 가시고 네. 그다음에 뭐 1년 동안 미국을 여기저기 다니시면서 캠핑장 다니신 것도 그렇고 굉장히 도전적이고 행동이 빠른 분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혹시 보고 계신 분들께 짧게 한 말씀 해주신다면 어떤 말씀이 있을까요? 저는 이번에 코로나로 인해서 굉장히 많은 변화들이 생겼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만들어질 미래는 사실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미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지금 생각하고 계신 아이디어에 확신을 가지고 계시고 밸류를 믿으신다면 주변에서 누가 뭐라고 하시더라도 정말 굳건하게 만들어 나가셔서 새로운 변화를 주도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확신을 가지고 밀어붙여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중간 이벤트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강연을 잘 들으셨다면 전혀 어렵지 않은 문제가 될 겁니다. 역시 채팅으로 적어주시면 되고요. 적어주신 분들 정답과 함께 휴대폰 뒷자리를 채팅창으로 적어주시면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제로 웨이스트의 첫걸음이죠. 풀로 만든 빨대, 풀 빨대를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질문 드리겠습니다. 자, 2014년 이노마드가 제품의 장기적인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 도심에 있는 이곳에 스마트 충전소를 운영을 했습니다. 물이 있는 곳이고요. 이곳이 어딜까요? 정답을 아시는 분은 정답과 함께 휴대폰 뒷자리를 채팅창에 적어주시면 풀로 만든 빨대를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답 적어주시고요. 이 정답은 선착순이 아닙니다. 프로그램이 종료될 때까지 남겨주시면 저희가 추첨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정동진 아니고요, 서래포구 아니고요, 도심에 있는 시청에서 볼 수 있는 그곳입니다. 네, 이 정도는 다 아시겠죠? 청으로 시작하는데 여기까지만 힌트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이어서 2번째 연사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프로필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의 뭐 베토벤과 같은 아티스트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모어덴의 최희연 대표님이시고요. 폐차 가죽 시트를 이용해서 다양한 패션 제품들로 만들어내는 BTS 아시죠, 여러분? 이제 글로벌 가수인데 BTS의 리더 RM이 착용해서 굉장히 또 유명해진 그런 제품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역시 등장하실 때 여러분 채팅창으로 짝짝짝 격렬한 환영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대표님 나와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도 옆에서 정답을 생각을 했었는데 청이라고 말씀하셔서 순간 청와대가 생각이 났습니다.
오늘 저는 이 30분에 주어진 시간에 환경과 사회에 이제 기반을 둔 우리 회사의 업사이클링 제품을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는지, 또 이것을 진행을 하면서 어떻게 판로를 개척했는지 그 노하우를 공유하는 시간입니다. 저희 회사 이름은 모어덴이고, 이제 이게 회사의 가치와 제품의 가치를 함께 가기에는 약간 좀 어려움이 있어서 컨티뉴라는 브랜드로 이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과 사회를 위한 지속 가능한 우리의 자원 순환 방법을 공유를 하는데, 먼저 좀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마이크를 조금 더 올리면은 더 잘 들리시겠죠? 여러분이 생각하는 친환경은 어떤 건가요? 친환경의 조건이 무엇일까요? 제가 핸드폰을 옆에서 채팅창을 저도 좀 보고 있는데, 여러분이 생각하는 친환경의 조건을 한 30초 정도라도 한번 듣고 싶습니다. 네, 채팅창에 간단하게 적어주시면은, 네, 환경에 해가 되지 않는 제품, 그리고 재활용. 그래도 환경을 보호하는 것 자체가 이제 친환경. 그리고 이제 탄소 발자국을 좀 줄이면서 이제 온도 기후 변화에 좀 대응을 할 수가 있겠죠. 대략적으로 환경을 해치지 않는 것이라고 말씀을 해 주셨네요. 이 대답을 가지고 이어갈게요. 컨티뉴, 저희 모어덴이 소재가 CAR로 나눕니다. 이제 저희는 이제 자동차에서 나오는 폐기물 생산될 때, 그리고 이제 폐차될 때 재활용이 안 되는 소재가 있습니다. 그게 안전용품이에요. 에어백이 있고 안전벨트가 있지만 제일 중요한 건 이제 우리가 앉아 있는 의자. 우리한테는 그냥 의자로 여기겠지만 우리의 몸을 보호해주는 가장 중요한 안전 부품 중에 하나입니다. 이 세 가지는 이제 아무래도 안전을 기반으로 만든 거다 보니까 재활용이 꺼려지고, 또 에어백을 함부로 재활용하면은 불법이죠. 그래서 이것들은 그냥 전량 폐기가 되는데, 이것을 갖고 이제 만든 기본적인 CAR이 있습니다. 이제 카시트 레더로 하는 C, 그리고 이제 에어백으로 만드는 A 라인이 있고, 내부 저희가 이제 자동차 가죽으로만 아니면 에어백으로만 가방 전체를 디자인하고 만들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안감도 있을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안감 같은 경우는 이제 플라스틱을 녹여서, 버려지는 플라스틱을 녹여서 이제 안감으로 만들고 있죠. 거기에 사용되는 소재는 보통 이제 요즘 많이들 사용하는 이제 플라스틱 병으로 만든 안감, 아니면 모어덴이 특히 사용하는 거는 이제 바다 그물을 이제 바닷속에 어부들이 좀 버려요. 그냥 그 이유는 일반 폐기물 대비 이제 한 4배에서 7배 정도 비싸다고 합니다. 이제 염분이 껴 있고, 또 이제 섬 지역에 있는 곳에서 육지로 보내야 되다 보니까 그 물류비도 만만치 않기 때문에 사용이 다한 그물은 그냥 바닷속에 버려버리는 그런 일이 있어서, 저희가 이제 무상으로 수거하고 이것을 세척해서 이제 안감으로 만들거나 아니면은 겉에 좀 더 업사이클 제품을 만드는, 그래서 CAR이라는 걸로 가지고 있는데, 이제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런 소재를 쓰고 있죠. 그래서 전에 이 슬라이드 전에 질문했던 게 어떤 게 친환경의 조건일까? 여러분이 생각하시기에는 이렇게 소재를 쓰면은 친환경의 조건에 충족될 수 있을까요? 저는 아닌 것 같아요. 어떤 소재를 썼다고 해서 전부 다 친환경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환경을 보호한다인데 과연 그 폐기물 하나 잘 썼다고 환경이 보호될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모어덴은 그럼 어떻게 환경을 보호하는지를 조금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가 제품을 내놓기 전까지는 2년이 걸렸어요. 소재만 개발하는데
대부분은 업사이클링 할 때는 다른 분들의 사례를 봤을 때 보통 어떤 소재로 만들고 싶어, 그 소재로 하면 될 것 같아 라는 것에서 시작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막상 제품이 나왔을 때 생산성이라든가 정말로 그 자원을 순환시키는 데는 좀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한두 개는 되게 간단해요. 얼마든지 만들 수가 있는데 정말로 내가 생각한 소재의 자원 순환을 원하는 데까지 도달하기 위해서는 1000개, 100개 아니면 10,000개까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도달이 좀 어려워서 소재 개발만 한 2년 정도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제품을 출시하고 출시해서 끝인 게 아니라 이때부터 저희는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환경 철학을 완성하기 위해서 달려들었습니다. 컨티뉴가 업사이클링 하는 방법을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어떤 소재를 썼다고 해서 환경이 아니라 그 과정이 저희는 환경적이냐를 따지는 게 더 중요하다고 봐요. 요즘에 뭐 프라다도 그렇고 뭐 파타고니아도 그렇고, 파타고니아가 대표적이긴 하겠죠. 리사이클 페트병으로 원단을 만든 옷 입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은 미세 플라스틱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사실은 뭐 해양 생태계를 보호하기 위해서 뭐 플라스틱 섬이 생기고 그래서 우리가 플라스틱을 줄이기 위해서 페트병을 녹여서 원단을 만든다고 하는데 괜찮은데 이게 옷으로 들어가서 세탁을 하게 되면은 리사이클 원단으로 만든 패브릭은 나노 플라스틱, 미세 플라스틱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결국 해양 생태계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또 그 섭취하는 우리 사람들에게도 좋을 수가 없습니다. 물론 이제 기술이 뭐 나아져서 미세 플라스틱을 조금 더 줄일 수 있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자유로울 수는 없죠. 그래서 어떤 소재를 썼냐가 꼭 좋지는 않아요. 그래서 진짜 중요한 거는 그 과정인데, 컨티뉴의 이제 업사이클링 공장은 두 가지 에너지를 사용을 하고 있어요. 먼저 이제 세척을 하는데 필요한 이제 세탁기에 필요한 전기 에너지가 필요할 거고, 또 거기에 들어가는 이제 물이 필요합니다. 저희가 한 30년 정도 된 김치 공장을 인수해 가지고 제일 먼저 한 게 지붕을 아예 다 걷어냈어요. 그래서 지붕 전체를 걷어내고 가장 열 효율이 좋고 채광이 좋게 지붕을 만들고, 기존에 있는 태양광 방식이 아니라 지붕 자체에 태양광 패널을 삽입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열 효율과 에너지 효율이 좋은 이제 공장을 만들었는데, 여기서 얻어낼 수 있는 거는 이 공장은 전기 에너지를 100% 자가 생산을 하게 됐습니다. 한여름 에어컨 켰을 때가 아무래도 에너지 소비가 많은데 그때 월 평균 저희가 2000 정도 킬로와트시의 전기를 사용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 기반해서 전기 에너지가 생산되는 것은 약 2600 킬로와트시를 월 생산을 해서 자가 충당을 할 수 있게끔 공장을 만들었습니다. 두 번째는 물이었어요. 어떻게 물을 우리가 재사용을 할 수가 있을까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는데, 그 물의 원천부터 따지면은 빗물을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을 하시더라고요. 너무 좋았어요. 너무나 쉽게 구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빗물을 어떻게 모으냐는 두 가지가 있는데, 먼저 지붕에서 나오는 물을 모아서 쓸 수도 있고 또 바닥에서 있는 물도 모아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바닥 면적이 더 넓기 때문에 지붕보다 훨씬 더 효과적이긴 한데, 저희는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저희 공장에 있는 지붕이랑 모든 그 바닥에 이제 관을 연결해서 빗물을 모았습니다. 기본적으로 담수는 7톤 정도 돼 있고, 여가에서 세척에 가능하게끔 마련해 놓은 것이 약 2.5톤 정도 준비를 해서 이걸 가지고 세척을 합니다. 근데 이것을 세척을 하고 버려지는 물은 여가에서 다시 세척수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버려지는 물이 없죠. 그래서 만약에 있다면은 세척 후 말릴 때, 건조시킬 때 증발되는 물 정도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 이거를 위해서 저희가 또 한 것은 이제 세제를 따로 개발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여과를 해서 다시 사용을 해야 하게 되다 보니까 화학 물질을 쓰면 안 됐을 것 같고, 안 되고 이제 천연 세제를 개발을 해서 이런 것을 또 만드는 곳은 없거든요. 그래서 빗물을 모아서 세척을 하고, 그리고 이제 세척 후 버려지는 물은 여과해서 다시 세척을 하고, 이것을 완성시키려고 공장에만
공장도 되게 오래 걸렸어요. 거의 한 1년 반 정도. 왜냐하면 이거를 하는 기술은 다들 있는데 보편적으로 이것을 모아서 하는 회사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회사를 섭외하는 것도 어려웠고 또 이것이 또 모덴만의 기술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희는 가장 지금 나와 있는 기술들 중에 가장 보편화된 것을 우리 공장에 가져와서 죄송합니다. 탄소 발자국을 0으로 만들고 물 발자국을 죄송합니다. 물 발자국도 0으로 만드는 이른바 이제 가장 친환경적인 프로세스를 가져가는 곳. 또 이것이 우리만의 것이 아니라 누구나 다 담아갈 수 있고 보고 가져갈 수 있게끔 오픈 팩토리로 마련을 해 놨습니다. 원래 작년에부터 시험 가동을 했고 지금도 계속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 파주 운정신도시 쪽에 제가 목이 매서 하도 고생을 많이 해서 그 운정신도시 쪽에 있는데 한번 와서 보셔도 돼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한 친환경이 환경 보호인데 그렇게 해서 소재를 순환시키고 그 과정 속에서 친환경의 프로세스를 완성했는데 여기까지는 제가 생각한 환경의 3.0이 단계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환경의 보호 단계가 회사의 입장에서는 1, 2, 3, 4단계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1단계는 첫 번째는 리사이클이 있겠죠. 기본적으로 우리가 전통적으로 하던 방식. 두 번째는 업사이클링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하는 어떤 소재를 분해해서 다시 그 소재로 만드는 게 아니라 그 소재로 다른 방면으로 만드는 업사이클링이 있지만 3단계는 그 과정이 얼마나 친환경이냐는 것을 봤는데 모델은 이 3단계까지 완성을 했는데 마지막 4단계는 시민들한테 있다고 생각을 해요. 결국은 시민들에게 이런 동기부여가 되고 학습이 돼야지 환경의 모든 프로세스가 완성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환경의 4단계는 결국은 시민이기 때문에 이 공장을 우리만의 폐쇄적인 공간이 쓰는 게 아니라 정말 퍼블릭하게 모두가 와서 볼 수 있게끔 만들어야겠다 해서 이것은 언제든지 와서 볼 수 있게끔 교육이 되게끔 하자 해서 열어놨습니다. 그래서 환경 4.0까지 이 말은 저희가 생각하는 4.0 단계이기 때문에 어디 찾아볼 수는 없고요. 그래서 한 번쯤 와서 실제적으로 어떤 것이 환경인가를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완성된 제품이 어떻게 어디에서 전시되냐인데 컨티뉴의 매장은 90% 전부 다 이제 재생, 재활용, 재활용된 소재로 썼어요. 지금 저희 매장 중에 한 곳을 소개를 하자면 원래는 90%가 살짝 넘는데 혹시 몰라서 88% 이제 자원순환 소재를 썼다고 했는데 보이시는 바닥, 저 나무 바닥은 사실은 강원도 영월의 폐교에서 수거한 교실 바닥을 그대로 가져와서 바닥으로 만들고 검은색 부분은 타이어 분쇄돼서 나오는 바닥재로 완성을 했고 톱밥으로 선반을 만들고 또 주변에 공사하면서 주운 플라스틱 중에서 재활용이 어려웠던 플라스틱들 아니면 또 실리콘 같은 것들 모아서 이제 천장에 샹들리에를 완성을 하고 부러지고 이제 버려지는 벽돌을 깎아서 벽면에 컨티뉴 월을 또 만들고 해서 어디서 어떻게 판매하냐도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원천부터 자원순환을 목적으로 했다면 환경보호를 목적으로 했다면 그냥 멋지게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더 중요한 거는 이것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또 어떤 공간에서 전시가 되고 판매가 되는지 그 공간이 얼마나 환경적인지를 보여줄 필요가 아니라 의무가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 공간까지 마련을 해서 컨티뉴얼 스토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노력한 환경 효과는 먼저는 이제 환경 가치를 창출할 때 저희는 너무나 쉬워요. 왜냐하면 제품을 소비자가 살 때마다 그만큼 환경적 가치가 올라갑니다. 그만큼 폐기물이 줄어들겠죠. 가죽 폐기물이라든가 에어백 폐기물이 줄어들 수 있고 매립 폐기물을 줄일 수가 있다는 점. 또 이제 염색을 하지는 않습니다. 또 세척할 때도 수돗물보다는 빗물을 받아서 쓰고 그 물을 다시 쓰기 때문에 물을 세이브할 수가 있고 또 0% 가죽을 썼지만 100% 가죽으로 만들었다는 점. 우리는 그냥 폐기물을 썼는데 그게 가죽이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간접적으로 동물을 보호할 수 있다는 점, 이러한 점들이 이제 저희가 노력한 이제 환경 효과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단계는 이래요. 먼저 수거를 해서 분류를 하고 세척으로 때를 빼진 않습니다. 이제 가죽의 경우에는 이제 고열의 스티밍으로 빼주고 이제 어느 정도 1차적인 오염 물질을 제거하고, 이제 오염이 이제 때뿐만 아니라 냄새의 오염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물로 세척을 해서 적정 습도와 온도에서 건조를 해주고, 또 이것을 아이어닝을 해주고, 이것을 가지고 제품을 만들고 있습니다. 제품을 만드는데 이거를 뭐 소비자에게 완성된 제품은 판매가 가장 주겠죠. 하지만 이 스토리 때문에 이제 콜라보레이션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제 뭐 제일 먼저 했던 것은 이제 미국의 테슬라 본사와 했었고, 또 포르쉐, 최근에는 르노도 했었고, 웬만한 전기차랑 관련 있는 회사들은 같이 한번 모두 다 콜라보레이션을 통해서 저희의 가치를 창출을 했던 것 같아요. 또 이것을 가지고 사회적 가치를 창출을 하는 것은 이제 저희가 또 7가지 섹터를 두어서 이제 기부 활동을 기본적으로 하고 있지만, 이것은 외부적으로 밝히고 있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좋은 일은 뭐 알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우리가 해야 하는 임무라고 생각을 해서 이 부분은 이제 얘기하진 않지만, 지금 현재 50여 군데의 이제 NGO 기관들을 후원을 하고 있고, 이제 올해까지 100군데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좀 질문을 드릴게, 다들 제조를 기반으로 이 프로젝트에 참가하실 것 같은데, 그렇게 했을 때 여러분이 선호하는 가장 우선시되는 채널은 어떤 건가요? 잠깐 제가 한번 볼까요? 이제 채팅 어떤 여러분이 생각하실 때는 제조나 여러분의 이제 관점에서 어떤 유통 채널이 가장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은 컨티뉴의 입장에서는 어떤 채널이 가장 좋다고 생각하시는지 저는 좀 듣고 싶어요. 그리고 지금 있는 슬라이드의 표는 책에 있는 게 아니라 저는 어떤 경험을 통해서 가장 좋은 유통 채널을 완성을 했는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한번 볼까요? 지금 크라우드 펀딩도 있고요. B2C 기반, 뭐 인스타도 있고, 시간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조금 빨리 진행하자면 크라우드 펀딩도 있는데, 저는 뭐 이거부터 얘기하자면 저는 크라우드 펀딩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해봤어요. 별로예요. 에너지 소비가 너무 심해요. 그거 하나 몇 주 하려고 온 회사가 그거 하나에 매달려서 영상 만들고 상세 페이지 만들고, 그리고 나서 결과물 얻는데 거기까지 좋아요. 잘 돼요. 저희도 네이버 뭐 해피빔부터 시작해서 2가지 정도를 해봤는데 괜찮았어요. 근데 단기적이에요. 유통 채널은 단기적으로 가면 안 될 것 같아요. 제품은 단기적으로 가도 돼요. 요즘에 MZ세대가 좋아하는 게 익스클루시브 아니면 리미티드 에디션처럼 단기적인 제품 전략은 너무나 좋은데, 유통 채널만큼은 지속적인 게 좀 있어야 됐어요. 우리가 이번에 크라우드 펀딩의 일회성인 제품들, 예전에 카카오에서 메이커스 위드 카카오도 지금의 어떤 크라우드 펀딩의 플랫폼으로 시작을 했을 때, 처음 시작할 때 같이 했을 때도 저희가 뭐 거의 뭐 2시간 만에 계속 매진이 될 정도로 이제 4차, 5차까지 갔던 적도 있거든요. 근데 그때만 너무 좋죠. 그때는. 근데 이게 지속성이 없는 플랫폼은 상당히 어렵고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온라인에서도 여러분의 제품이 어떤 건지 모르겠어요. 식품인지 공산품인지 모르겠지만 여기에 어울리는 제품이 무엇일지를 단기적인 그리고 장기적인 모델을 어떻게 가져갈지 2가지 플랫폼을 갖고 고민하셔야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장기적인 플랫폼을 고민하고 계신 분한테는 크라우드 펀딩이 좋은데, 여기에 너무 심취되어 있으면은 그분들은 계속 크라우드 펀딩만 고민하고 거기에만 도전하고 새로운 유통 판로를 얻으려 하지 않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좋은 점과 안 좋은 점이 있는 양날의 검 같은 거였고, 사실 제가 만든 슬라이드인데
글씨가 제가 안 보여가지고 오프라인에 이제 있으면은 식품이든 공산품이든 먼저 이제 팝업 스토어 제안이 먼저 올 거예요. 그게 뭐 쇼핑몰이 됐든 백화점이 됐든 특히나 백화점에 뭐 친환경 대전 이런 팝업 저는 선호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식품은 언제나 뭐 기본 매출이 있기 때문에 괜찮을지 몰라도 가방 회사 같은 경우나 또 다른 이제 제조 공산품의 회사들은 브랜드도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거기에 어떤 회사들이 이웃 브랜드들이 어떻게 올지 모르는데 친환경 대전이다. 우리가 어떤 백화점에서 팝업 스토어를 한다고 했을 때 참여하는 순간 여러분이 생각한 브랜딩의 이미지는 깨질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절대 그곳에 가지 않아요. 그래서 이게 조금 아마 분명히 이제 올해부터 있겠죠. 뭐 친환경 대전, 친환경 뭐 음식 대전 고민해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단기적으로만 판매를 하고 싶다고 하면은 하셔도 돼요. 근데 조금 더 장기적으로 고민을 해볼 입장에서는 친환경적인 회사를 모아둔 것보다는 나와 같은 제품들을 모아놓은 게 전 더 훨씬 좋았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스토리에 알맞는 팝업 매장을 찾는 것도 중요하고 자체적으로 오히려 역으로 제안을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몰에 팝업을 하고 싶다고 먼저 제안을 하고 단독 팝업 스토어를 열어도 저는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대전이나 이런 것도 보통 주말에 2, 3일이 다거든요. 그것보다는 한 달짜리, 3달짜리 팝업을 아예 도전을 해보시는 게 저는 더 낫다고 생각을 하고 자체 매장이 있으면 너무나 좋은데 저희 같은 경우는 자체 매장으로 유통판로가 확장이 된 케이스예요. 2년 동안 제품을 개발을 하고 회사에 딱 1억이라는 돈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 1억으로 우리가 무엇을 할 거냐인데 선택의 갈림길이 있었습니다. 완성된 제품을 생산해야 되는 비용이 8천만 원. 최근에 오픈하는 신세계의 쇼핑몰에 입점하는데 인테리어 비용이 6천만 원에 보증금이 2천만 원, 8천만 원. 이 중에 선택을 했어야 됐어요. 모든 직원들이나 주변 분들은 야 거기 들어가면 뭐해 제품도 없는데 일단은 완성된 제품을 만들어야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저는 그렇지 않았어요. 제품이 없어도 유통망을 확보해야 되고 장기적으로 우리만의 매장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8천만 원으로 제가 한 거는 제품을 만들지 않았고 유통망을 먼저 확보했어요. 그것도 어디에 뭐 팝업이나 샵인샵의 개념이 아니라 몰에 단독 매장을 열어버렸어요. 그리고 남은 2천만 원으로 가방을 만들었죠. 그러니까 몇 개 못 만들었어요. 사실 100개도 채 못 만들고 그래서 오픈을 했는데 그 매장에 오픈빨도 있거든요. 요즘에 현대서울이 뭐 100억을 한다, 200억을 한다 그런 오픈의 어떤 기운도 있을 거고 또 그때 저희가 매장을 내고 정식으로 컨티뉴 브랜드를 런칭을 할 때 BTS RM이 저희 제품을 착용을 하면서 두 가지 호재가 터져버려 가지고 뭐 제품 뭐 이틀 만에 매장이 비어 있었어요. 그렇다고 이제 제품을 다시 만들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저희는 제품 하나 만드는데 보통 4개월이 걸렸거든요. 그래서 4개월 동안 비어 있었고 그리고 이제 또 돈이 회수도 잘 안 됩니다. 한 2달 정도는 잡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한 달 반에서 그러다 보니까 좀 기회는 놓쳤지만 만약에 그때 제가 제품만 만들어 놨다면 BTS의 어떤 가방이 맸다는 걸 알고 만들어 놨다면은 그때는 흥해서 제품 몇 개는 팔았겠지만 장기적인 측면에서 소비자가 우리 매장으로 오게 하고 경험을 줄 수 없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자체 매장을 조금 더 우리가 몇 개 만들 생각보다는 우리가 어떻게 좀 장기적인 매장을 확보할 필요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또 온라인에 여러 가지 플랫폼이 있지만 크라우드 펀딩은 조금 저랑은 좀 사실 잘 안 맞았어요. 10억 한 대표님도 만나봤어요. 힘들어 하세요. 그리고 다른 유통 채널이 없어가지고 또 그걸 하려고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해서는 브랜딩이 안 되고 유통 채널이 아닌데 우리는 정말 단기적이고 장기적인 것을 가져가야 되겠다라고 이제 저희는 생각을 했고 중요한 거는 그래서 이것들을 그럼 어떻게 설정을 하냐인데 여러분의 제품이 어디에서 판매하고 싶은지 여러분의 머릿속에서 생각하시는 것보다는 내가 생각한 제품 어떤 고객이 사줄 것인가 머릿속에 페르소나를 한번 그려보시면은 그 포지셔닝에 맞는 유통판로를 가져가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조심할 게 특히나 온라인에서는 원가 분석을 철저히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판매가를 정해야 될 것 같아요.
저희가 온라인몰 같은 경우는 면세점도 들어가 보고 홈쇼핑에도 한번 해봤죠. TV 홈쇼핑도 해봤는데 그 면세점은 수수료가 48%예요. 그리고 너무 비싸다고 하니까 1% 깎아 주시더라고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의 제품이 10,000원인데 할 수 있어요. 뭐 마진을 뭐 30%만 잡는다고 하면은 그렇게 해서 갔는데 만약에 처음부터 쿠팡이나 아니면은 면세점이나 이런 데를 많이 쿠팡에 들어갔다면은 거기는 수수료가 10%죠. 근데 10% 내고 10,000원인데 10%에서 20% 낸다고 치고 한 8,000원 가져가는 그러면은 나는 뭐 내가 7,000원짜리 만들어내도 충분히 이익을 건질 수가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반대로 그렇게 설정된 가격이 면세점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못 들어가요. 그래서 모든 유통 판로를 마진율이나 유통 마진을 분석을 하고 판매 가격도 정해야지 올바른 이제 가격 선택도 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판로에 제일 중요한 거는 일단은 그런 유통사에 따른 마진율도 계산을 하셔야 되거든요. 근데 대부분이 얼마에 파실 거예요 하면은 한 2배수 보통 이렇게만 고민을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해서는 원하는 모든 유통 채널을 커버하기 어렵다는 점, 그리고 종합적으로 우리가 단기적으로 유통 채널도 좋지만 좀 장기적인 전략 안에서의 단기적인 것을 좀 잡아가는 게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제가 아까 먼저 이노마도 대표님의 강의를 들을 때는 30분이 이렇게 빨리 지나가는지 몰랐는데 그래서 제 리플도 남겼거든요. 막 그러면서 제가 그 1억 플러스 치킨 대답을 했던 란체였는데 네. 재밌게 들었는데 시간이 너무 빨리 갔네요. 그래서 질문을 이어받으면서 강의를 좀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너무나 잘 들었습니다. 이쪽으로. 네. 네. 소통하시면서 하는 강의가 너무 좀 인상적이었고요. 댓글 뭐 되게 많았어요. 저도 느꼈지만 신념이 대단하세요라는 댓글도 있었고 제조 과정 또한 친환경적으로 설계하셨다. 너무 인상적이다라는 말씀도 있었는데 이런 댓글도 있었어요. 네. 바다 환경을 책임져주는 대표님 별로 안 착한 것 같아요. 제 마음에 안착이라고. 김목구님. 네. 재밌네요. 이분은 치킨 기프티콘 드리는 걸로 할게요. 네, 제가 제 드려야 마음에 되겠네요. 안착. 좋습니다. 자, 그러면 역시 대표님도 중간에 말씀하셨지만 혹시나 PPT가 안 보이시는 분들은 gs샵 sip@gmail.com으로 보내주시면 또 장표를 흔쾌히 또 공유해 주신다고 하시니까요. 주저없이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질문 바로 드리겠습니다. 업사이클링 브랜드라고 하면 굉장히 외부적으로 보면은 취지도 좋고 의미 있는데 또 내부적으로 실제 업무 환경에서 보면 굉장히 좀 힘들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또 예를 들면 뭐 세기를 마주하는 현실 등과 같이 그래서 퇴사하는 직원들도 많다고 들었는데 이런 문제점은 또 어떻게 극복하셨는지 궁금합니다라는 질문이 있었어요. 네. 우선은 저희가 퇴사는 잘 안 해요. 네, 이번에 6년 됐는데 직원의 5년 근속자도 계속 나오고 있고 네. 그래서 그런 걱정보다는 제일 사실은 업사이클링으로 해서 걱정은 우리가 아무리 그렇게 환경적으로 깨끗하게 만들어도 소비자 입장은 더러운 거라고 생각을 할 수가 더러운 거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아니 버려진 것 같다 만들었는데 왜 돈을 받아? 그런 부정적인 시선. 사실은 모든 것이 그렇지만 재료값은 얼마 들지 않아요. 아무리 새 것을 갖다 써도 전부 다 인건비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그렇다고 저희가 다른 대기업들처럼 장인분들 돈을 후려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적정히 저희는 그 임가공비를 2.7배 더 드리고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해서 만들고 있지만 결국은 소비자의 시선은 이거에 대해서 그렇게 곱지 않은 게 사실 더 어렵죠. 내부적인 어려움보다는 외부적인 소비자의 어떤 인식이 조금 더 이렇게 긍정적이면 어떨까라는 시선들에 대한. 네. 그러면 직원들의 어떤 긍지나 이런 자부심은 어떤 식으로 좀 채워주시는 편이세요? 열심히 치킨을 먹으면서 그래서 잔소리 안 하고 네네네. 네, 그렇군요. 하고 있습니다. 치킨 중요하죠, 그죠? 좋아하죠. 제가 이제 점점 배가 많이 나오는데 네. 어떤 치킨을 써오실 건가요, 근데? 치킨이요. 이 질문이 나올 수도 있을 거라 생각을 했지만 혹시 네. 어떤 치킨인가요, 우리 관계자님? 네네. 골고루 드리면 되겠죠. 혹시 최애 치킨 네. 있으신가요? 저요. 저는 되게 옛날 사람이라
페흥가나 치킨을 태흥 좋아하는 가나요? 아 그렇군요. 치킨 브랜드가 여기까지 나올 줄은 다릅니다. 몰랐을 것 네. 같은데, 네 지금 김은진 차장님께서 굉장히 좀 난처해하시지만, 네, 자 태흥 가나 알겠습니다. 자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내용은 대표님이 강연 중에서도 강조를 하셨는데 초기에 업사이클링 제품의 유통이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 어떻게 팔로를 키우셨는지 궁금합니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아까 그 부분도 굉장히 인상 깊었어요. 8천만 원을 가지고 제품을 만들 것인가 네네. 하면 왜 유통만 만드실까요? 유통을 한번 배운 적이 있었어요. 홈쇼핑에서 배웠는데 철저한 품질 그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왜냐하면은 스탠다라이즈 하는 게 되게 중요한데 네. 저희가 업사이클링 제품은 전부 다 다를 수 있습니다는 우리의 핑계였다는 걸 많이 느꼈어요. 어떤 제품이 나와도 소비자가 동일한 금액으로 판매를 하는데 그런데 제품이 업사이클링이란 이유로 저마다 다른 퀄리티를 보인다면 안 된다는 점을 좀 배웠거든요. 그래서 팔로 개척하기 전에 저희가 배운 거는 정확한 품질, 확실한 품질을 제공을 해줬을 때 소비자가 직접 구매하는 것도 있지만 MD가 선택해서 구매를 해서 가져가는 경우가 더 많거든요. 네. 그래서 그분들의 눈높이를 맞춰주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업사이클링이라고 해서 의미만 부여하는 게 아니라 네. 정말 제품 자체 퀄리티에도 신경을 많이 썼다는 말씀이시군요. 좋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 질문 들어봤고요. 네. 제가 또 홈페이지 들어가 보니까 지금 컨티뉴 3월 말까지 10,000원 할인 쿠폰을 또 맞습니다. 네. 짧게 네, 그거는 10초 홍보 시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아요. 그 누구나 다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페트병 7개와 바닷구물 그리고 스웨덴 가구 회사에서 받은 원단으로 만든 제품인데 한 번쯤 체험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0초 정확히 맞추셨습니다. 자, 이렇게 대표님의 강연과 함께 두 가지 질문 들어봤고요. 자, 그럼 여기서 바로 또 퀴즈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질문을 맞추신 두 분께는 환경을 사랑하는 제로 웨이스트죠. 풀로 만든 빨대 두 분께 추첨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선착순 아닙니다. 추첨이기 때문에 프로그램 끝날 때까지 채팅창으로 정답과 함께 핸드폰 뒷번호 적어주시면 됩니다. 자, 질문 드리겠습니다. 대표님께서 브랜드 제품을 온 오프라인 골고루 이렇게 판매 유통하고 계신데요. 자, 컨티뉴 합정 오프라인 매장 앞 편말에는 어떤 문구가 적혀 있을까요? 합정 오프라인 매장 앞 편말에 어떤 문구가 적혀 있을까요? 총 7자고요. 혹시 기억이 안 나시는 분은 어서 포털 사이트에서 검색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컨티뉴 합정 매장을 검색하시면 쉽게 정답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역시 5초 드리겠습니다. 5, 4, 3, 2, 1. 좋습니다. 프로그램 종료 시까지 정답을 적어주시면 되고요. 추첨을 통해서 풀로 만든 빨대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2부 순서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저 멀리 있는 별과 같은 그런 선배님들의 얘기일 수 있지만요. 또 어떻게 보면 바로 여러분들의 3년 뒤, 5년 뒤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파트 3죠. 우리 선배님과 직접 소통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마지막 파트 3까지 힘차게 달려와 봤습니다. 벌써 시간이 이렇게나 많이 흘렀네요. 마지막 순서죠. 소셜 임팩트 선배들과 함께 이야기해보는 토크 시간입니다. 선배 창업가분들의 소셜 임팩트 프로그램 후기부터 그 다음에 지원 시 서류 꿀팁까지 어떻게 보면 이 방송을 통해서만 여러분들이 들을 수 있는 그런 값진 정보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끝까지 놓치지 말고 들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두 분 모셨습니다. 역시 박수로 힘차게 보내주실 거죠. 3기 우승팀 특별한 사람들의 이수정 대표님, 그리고 2기 우승팀 다정한 마켓의 박민수 대표님 나와주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미 보시는 분들 중에서는 이미 좀 찾아보셔서 아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간단하게 두 분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박민수 대표님. 안녕하세요. 저는 국내 친환경 농가에서 나오는 못난이 농산물을 활용해서 건강하고 안전한 반려동물 간식 브랜드 로렌츠를 운영하고 있는 주식회사 다정한 마켓의 박민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이어서 우리 이수정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저는 천연이끼 액자를 활용해서 인테리어 소품을 만들고 있고요. 메리모스 브랜드를 만들고 있습니다. 작년 3기에 참가해서 우승하게 된 특별한 사람들입니다. 네,
바로 작년에는 저 건너편에 있는 지원자셨는데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좀 감회가 남다르실 것 같아요. 네, 작년에 되게 두근두근한 마음으로 지원했었는데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신기하고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선배님들과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두 분께서는 지금 누구보다 멋지게 또 힘차게 앞으로 향해 달려나가고 계시지만 프로그램 참여 이전에는 지금 똑같이 굉장히 좀 고민도 많고 걱정도 많으셨을 것 같습니다. 어떠한 계기로 본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되셨는지 그 계기가 좀 궁금한데요. 먼저 박민수 대표님, 네, 네. 어떤 계기로 참여하시게 되셨어요? 일단 저는 창업한 지 1년이 지나고 나서 처음 참여하게 됐어요. 근데 저도 창업은 처음이라서 이제 잘하고 싶은 마음이 굉장히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지금 1년 동안 해왔는데 이거 잘하고 있나? 뭔가 평가받고 싶었고, 근데 더 중요한 건 나 진짜 잘하고 싶은데, 나 진짜 실패하고 싶지 않은데 잘 성장하고 싶다, 건강하게 성장하고 싶다, 이런 마음이 커서 좀 저희랑 딱 맞는 것 같아서 지원하게 됐고, 지원하기 전에는 저희가 사회적 가치에 대한 좀 의구심이 들었어요. 저는 이게 사회 문제라고 생각했는데 또 남들에서는 뭐 그게 왜 사회 문제야?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꽤 있으셔가지고, 그건 내가 이거 한번 숫자로 증명해보고 싶은데 그런 방법들을 잘 모르니까 여기서 한번 열심히 배워봐야겠다 라는 생각으로 지원하게 됐습니다. 그렇군요. 좀 더 잘하고 싶었고 좀 더 잘한지 확인하고 싶었고 그 계기를 통해서 참여하게 되셨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이수정 대표님은 어떠세요? 먼저 저는 소셜 임팩트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요. 그래서 GS 소셜 임팩트 과정이 이제 3기를 모집한다는 그동안의 이제 과정과 이런 커리큘럼을 보니까 어떤 지원 사업보다 소셜 임팩트 과정의 사업 부분에서는 가장 핵심적인 것들을 제공하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3월이라서 굉장히 많은 다양한 지원 사업이 있지만 저는 가장 소셜 임팩트다운 프로그램을 가장 제공하는 것이 GS 샵 소셜 임팩트라고 생각해서 지원을 하게 됐습니다. 가장 교육다운 좀 교육을 제공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특별히 또 저희 교육이 많잖아요. 오늘 기초 교육뿐만 아니라 이후에 실전 교육 그리고 집중 교육, 이 교육들이 제가 듣기로는 굉장히 타이트한 소위 말하는 빡센 그런 교육이라고 제가 들었어요. 실제로 좀 어떠셨어요, 두 분 교육 지나고 나니까? 네, 먼저 과제도 굉장히 많고 미션도 매일매일 있을 정도로 굉장히 많았는데 그 과정이 단순히 의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도움이 되고 또 같은 동기분들이 있거든요. 에너지 있게 재미있게 끌어주셔서 저는 그 과정이 되게 유쾌하게 재미있게 했던 것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그렇군요. 좀 교육이 빡세고 그걸 또 혼자 해야 하면 굉장히 좀 외로울 수 있고 힘들 수 있는데 같이 한 또 동기들이 있으니까 좀 든든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이어서 이수정 대표님, 좀 교육을 통해서 좀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가 있었을까요? 네. 저는 방금 이제 강연해주신 모어던 대표님도 교육 과정에서 이제 알게 됐고 그때도 강연을 듣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직접 만날 수 없는 국내 유수의 창업가분들을 직접 만날 수 있고 질의응답할 수 있고 이런 창업 과정을 알게 된 것은 굉장한 이런 연결고리가 되어서 저는 그게 가장 기억에 남고 유익했습니다. 그렇군요. GS 샵 에코 소셜 임팩트에서만 좀 만나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이어서 같은 질문입니다, 박민수 대표님. 교육을 통해서 타이트한 그 교육을 통해서 좀 기억에 남는 경험이 있다면? 일단 교육의 타이트함은 제가 경험했던 어떠한 지원 사업보다도 더 제일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뭐 이게 학교 다닐 때 그렇게 숙제를 열심히 하는 편은 아니었는데 정말 매일 숙제가 있고 매일 무언가를 해내지 않으면 코치님 만나기가 무섭고 뭐 이 정도 수준이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뭐 힘들어봤자 얼마나 힘들겠어 라고 생각하고 들어갔다가 정말 놀랬던 건 출근 시간까지 체크하시는 모습 보고 정말 놀랬습니다. 사실 이런 지원 사업 같은 거 하다 보면 그냥 우리 회사 사업에 조금 보탬이 되는 어떻게 보면 체리피커가 되어야겠다라는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텐데 두 분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굉장히 타이트한 그런 교육, 엄격한 교육이 아니었을까라는 추측을 해봅니다. 하지만 이 교육이 단순히 빡세기만 해서는 의미가 없죠. 이걸 통해서 정말 창업에 실제로 도움이 됐는지가
사실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이수정 대표님 이게 진짜로 도움이 되셨나요? 네, 저는 5개월 동안 3개의 제품을 완성할 수 있었는데요. 지원금도 주셨고 또한 그 과정에서 MVP가 잘 나올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시고 또 문제점 지적해 주셔서 빠르게 사업을 진행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교육뿐만 아니라 실제로 제품을 만들어 나가고 또 사업 계획서도 작성해 보는 과정이 굉장히 유익했습니다. 그렇군요. 자 역시 이 프로그램 이전에는 숙제를 해본 적이 없다고 하셨던 황인수 대표님 숙제 열심히 하니까 창업에 좀 도움이 되시던가요? 네, 일단 교육 프로그램에서 저는 제일 많이 들었던 말이 나가서 고객을 만나고 와라. 뭐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들었었는데 그때 저희의 정체성이 조금 흔들리던 시기에 코치님들이 주는 미션을 가지고 저희가 연남동의 한 공원에서 반려견주를 만나고 싶어서 하루 종일 있었던 그 에피소드. 근데 이런 것들이 어떤 정량적으로 저희가 측정할 수 없지만 엄청난 성장으로 다가왔다고 생각해요. 그다음 무엇보다 어쨌든 도움이 됐던 건 운이 좋게 정말 1등을 해서 사업화 지원금을 받았고 그 지원금을 바탕으로 매년 저희는 신제품을 내고 있거든요. 그다음 그 신제품이 만들어낸 사회적 가치를 이제는 정량적으로 말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프로그램에서 도움을 많이 받았던 부분인 것 같습니다. 두 분들의 좀 살아있는 그런 얘기를 들어보니까 좀 욕심이 나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GS샵 에코 소셜 임팩트에 지원하려는 지원자분들께 사실 뭐 인터넷 찾아보면 또 후기도 나오고 정보도 나오는데 그런 거 말고 정말 꿀팁 이 실시간 스트리밍을 통해서만 알 수 있는 그런 꿀팁이 있다면 정말 가감 없이 한번 풀어주시죠. 먼저 이수정 대표님. 네, 먼저 지원서를 이제 보시면 굉장히 작성해야 할 부분들과 사항들이 많은데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해결하고 싶은 사회 문제를 먼저 구체적으로 작성하고 명확하게 기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사회 문제를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솔루션을 해서 나갈 것인지를 기입하셔서 이런 솔루션을 해결하는 과정을 이제 심사위원분들이 보시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가장 중점적으로 작성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사회 문제를 좀 명확하게 기재를 하시고 이걸 좀 어떻게 풀어나갈지. 네. 그렇군요. 이수정 대표님은 이 부분 작성하실 때 도움을 받으셨던 뭐 본인만의 팁이 있나요? 먼저 저는 기획서 관련한 책을 굉장히 많이 봤고요. 그래서 저는 최소 100개 정도의 사업 계획서를 좀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이것들을 내 거와 어떻게 해결하는지. 왜냐하면 진짜 사회 문제를 알고 있어도 기획서 작성하는 방법은 어렵고 조금은 못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있으셨어요. 문제가 굉장히 좋음에도 불구하고요. 그래서 이런 기획서의 기술 부분도 반드시 체크하셔서 사업을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100개나 보셨군요. 네. 박민수 대표님은 몇 개 보셨어요? 네, 저는 제 거를 100번도 넘게 봤죠. 제 거만. 본인 거를 100번 넘게 보셨군요. 좋습니다. 자, 우리 박민수 대표님의 또 꿀팁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뭐 꿀팁보다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 어떤 사회 문제나 사회 상황 문제에 대한 상황이 되게 다양한데 그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 자기만의 진정성, 그러니까 내가 왜 이 사업을 하는지를 잘 표현해 난다면 그 사업계획서 핏이 정말 이쁘지 않더라도 그게 좀 느껴질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사업계획서나 이런 것들을 우리 다 아직 경험이 별로 없으니까 이런 과정 중에서 아마 디벨롭 될 것 같고, 저는 굉장히 좀 중요한 건 내가 왜 이 문제를 풀고 싶은지 이 진정성이 좀 잘 느껴진다면 GS샵에서 뽑아주시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대본에는 없지만 제 마지막 질문 좀 드려보고 싶어요. 사실 이 영상을 보시는 지금 참여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아직까지 좀 참여를 망설이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이거 내 아이템, 내 사업 그 기회가 너무 좀 초라해 보이고 이거 될까라는 걱정도 있으시고 좀 고민이 많으실 것 같은데 두 분 얘기 들어보니까 일단 참여해서 되면 그 효과는 확실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민하시는 그런 분들께 두 분께서 한 말씀 해주신다면 어떤 얘기를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기초교육과 심화교육 이렇게 단계별로 나눠지기 때문에 처음에 문을 여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으시고 지금 실시간 채팅에 들어오시고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라면 반드시 저는 그분들 안에서 합격자가 다 나올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자신 있게 한번 제안해 보시고 도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뭐 도전하지 않을 이유를 찾는 게 더 어렵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저는 진짜 많이 고민하다 지원한 사업이거든요. 근데 20개 팀 정도에 있는 동기가 생겨요, 일단. 근데 그 동기 팀은 저도 지금 만나면서 제 고민을 아직도 들어주고 같이 사업하는 데 정말 큰 힘이 되거든요. 사업화 지원금 말고도 네트워크도 쌓을 수 있고 교육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꼭 했으면 하는 프로그램 중에 하나입니다. 좋습니다. 우리 박민수 대표님 표현처럼 지원하지 않을 이유가 없는 그런 프로그램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두 분의 생생한 그런 꿀팁을 들어보는 파트 3 시간이었습니다. 많은 분들께 좀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자, 마지막입니다. 우리 MC 권한으로 또 퀴즈를 한번 내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 방송, 이 프로그램 그냥 화면 앞에서만 딴짓 안 하고 들으셨다면 너무나 쉽게 맞출 수 있는 그런 문제죠. GS샵 에코 소셜 임팩트 지원 마감 기한은 몇 월 며칠일까요? 지금 유튜브 채팅창에 남겨주시면 또 채팅창에 남겨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저희가 선물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너무 쉽죠? 마감일 이건 이미 기억하고 계실 것 같은데 몇 월 며칠까지일까요? 네, 자정까지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몇 월 며칠 채팅으로 적어주시고 뒤쪽에 휴대번호 뒷자리까지 적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3초 더 드리겠습니다. 3, 2, 1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여러분 4시 반부터 시작했는데 지금 1시간 반 정도가 지나고 있습니다. 이 90분의 시간 여러분께 정말 값진 시간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보고요. 지금까지 프로그램 소개에서 그리고 창업가분들의 강연 그리고 질문도 들어봤죠. 마지막으로 선배님들의 토크까지 그리고 꿀팁까지 들어보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귀한 시간 내주신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리고요. 환경 제조 분야의 창업을 희망하시는 창업가 그리고 창업팀분들 29일입니다. 방금 정답은 29일이었죠. 29일 자정까지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 박민수 대표님 말처럼 지원하지 않을 이유가 없는 GS샵 에코소셜 임팩트 프로젝트 4기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그리고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여기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진행의 사회자 박현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